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7월 CPI가 이미 발표가 되었었고 긍정적인 데이터였었기 때문에 이 PCE의 의미를 얼마나 두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소비 지출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로서 통화 정책의 중거로 삼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시기에서는 더더욱 데이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은 예측치와 부합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데이터 발표인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이슈로 이틀 연속 하락했던 나스닥을 포함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지만 반면에 비트코인 시장은 업비트 기준으로 7,900만 원대까지 떨어진 이후에 현재 다시 800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좁은 폭 내에서의 횡보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일 새로운 촉매자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부진의 요인으로 지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4거래일 연속해서 순유출이 발생하면서 현재 분위기를 압박하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재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와 대선이 될 수 있지만 또 여전히 엔화 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추가 청산 그리고 또 지정학적 긴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여전히 제약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동향이 불규칙하고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가격 상승을 견인할 새로운 내러티브가 부족하다는 우려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9월은 전통적으로 암호화폐가 힘든 시기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9월의 투자 시장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6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향후 통화 정책의 속도와 그리고 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년간 오류로 인해서 높게 측정되었던 고용 지표를 가지고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던 연준이 이번에 오류를 인정했기 때문에 9월에 발표될 고용 지표와 함께 고용시장을 포함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당장은 좋은 시그널을 가지기 힘든 암호화폐 시장이다 라고 시장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온체의 분석 플랫폼 샌디멘트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실망하는 한편 비트코인 고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100 비트코인 이상 보유 고래 주소가 17개월 내 가장 많은 수준이다. 1개월 동안에만 283개 증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크립토펀드 분석가 우민규는 최근 분석에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채굴자가 단위 컴퓨팅 파워당 얻는 수익 관계를 측정하는 해시 가격이 낮아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지표의 급락이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최적의 매수 기회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시 가격이 바닥을 쳤을 때 그 이후 비트코인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트렌드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설명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분석 요소만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표 역시 트렌드를 살펴보시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글로벌 결제 환경을 개편할 것이다. 결제 산업은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0년 된 구식 방식, 은행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시에 리플 역시 현지 시간으로 30일 보고서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산업의 역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리플 XRP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리플에 발표하는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리플의 가치와 비전, 방향성을 이해하시고 장기 투자에 결정력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고서 내용은 중소기업이 2021년에 비해서 50% 더 많은 국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고 연간 국경 간 결제액이 10조 달러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소기업들이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 때문에 성장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내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개선된 결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통해서 더 큰 기존 기업들을 능가하는 기회를 제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플 입장에서는 XRP 레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으로 스위칭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의 보고서와 리플의 보고서가 동시간에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발표한 것은 그만큼 향후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현재는 속도가 느리지만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고도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 페어리디스킨스 대학교가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유권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성과를 낸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보유자 중에서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응답한 거는 전체의 50%였고 해리스 부통령은 38%인 반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권자 중에서 트럼프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중은 41% 그리고 해리스는 53%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산업과 기술의 영향력이 우리 생활에 더 많이 침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